6장 307쪽입니다. 형파기저로다. 형수와 파수가 이미 모였도다. 물 웅덩이 저자가 되죠. 형파는 이수명이라 두 물의 이름이라. 제수는 자, 금, 맹주 온현으로 입하 자맹하여 절 하나마여 이귀 형하니. 그러니까 맹주의 5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수로 들어가서 자맹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수로 들어갔다 인물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게 같이 합류된 거죠. 그러면서 절 하남하여 하니까 하남을 절냈다 끊었다라고 하니까 하남 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일위 그 다음에 형수에다가 보태졌으니까 넘쳐서 형수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남을 건너서 그 다음에 넘쳐가지고 별도 형수가 되었으니 지금의 정주 형택현 서쪽으로 오리에 오리 그 다음에 방창의 동남쪽에 있으니 그죠? 서쪽에 오리와 방창 오창 동남쪽에 있으니 오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바로 오산이라. 지금의 제수를 살펴보건대 단입하하고 다만 하수로 들어가고 불북과하지 남하며 다시는 하수의 남쪽을 지나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형수와 독수가 바로 수하수하여 형수와 독수가 독수라기보다 형수의 물도랑 독이죠. 형수의 도랑물이 그죠. 형수로 들어가는 형수에 있는 그 작은 그 물도랑 물들이 하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받아서가 아니라 수하수니까 하수로 그만해서 줄수자 하수를 받아서니까 하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수를 받는 곳에, 그러니까 형수의 그 도랑물이 하수를 받는 곳에니까 하수하고 만나는 곳에 이쯤 되겠죠. 거기에 성문이 있으니 그 성문의 이름이 형구 성문이라고 하느니라. 또는 형구 성문이라고 하느니라. 정강성이 이르기를 형수는 지금은 막혀서 지금은 색위 평지로되 지금은 막혀서 평지가 되었는데 형양민은 그죠? 형양민들은 오히려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형택이라고 하고 형택이 되었다라고 하고, 왜냐면 원래 물이었으니까 그래서 막히더라도 아직은 여전히 습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도어는 우색 음수어 형양하하고, 그러면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막 물이 지금 넘쳐가지고 이리저리 더럽혀진 물들을 얘기합니다. 그 우가 형양의 아래쪽에서 바로 그 더러운 물들을 막아서, 더럽다라기보다도 막 어지럽혀진 물 이렇게 되겠죠. 어지럽혀진 물들을 막아서, 그러니까 막 넘친 물들을 막아서 그를 하동의 남쪽, 그러니까 하수의 동남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이통 회수와 사수와 제수로 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수의 동남쪽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하수의 동남쪽으로 흐르게 하였는데, 한나라 명제 때 왕경으로 하여금 바로 형수의 옛 도랑으로 나아가서, 그죠? 곧 그 왕경으로 하여금 형수의 옛 도랑으로 나아가서 바로 동쪽으로 준위에 물을 대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준의거라라고 하는 것이라. 준의거라고 하는 그 도랑을 지금 만드는 거죠. 한지에 보면은 위 형양현에 유 낭탕거가 있으니 그 머리 쪽은 바로 제수를 받는 곳, 그죠? 제수를 받았다라고 제수로 준다니까 제수 머리 쪽이 그 제수를 받았다. 하면서 주다 받다. 그러니까 제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남쪽은 낭탕이 되고 북쪽은 준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낭탕이라고 북쪽에서는 준이라고 하는데 그 실은 하나이라. 파수는 줄의 직방직편을 보면은
예주는 그 천이, 예주에는 그 천이 형수와 낙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침이니까, 잠길 침자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파수하고 자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이하에 보면은 물이 낙수로부터 나와가지고 파수가 되었다라고 하며, 산해경을 보면은 누탁의 산해, 누탁의 산에서 파수가 그 음쪽이니까 그 북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서 저 곡당으로 물을 댔다라고 하였으니 두 설이 같지 아니하니 누가 옳은지는 나도 모르겠다. 자세하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문헌들이 있고, 자, 공시는 형수와 파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7장, 그래서 자, 도하택 하사, 하택을 인도하여 피맹저하시다. 저 맹저에 입혔다 하니까 맹저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택을 인도하여서니까 물길을 이제 파가지고 엄청난 공사겠죠. 이것도 하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지에 보면은 제음군 정도현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흥인부 제음면 남쪽 삼리이라. 그 땅에 하산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택을 하택이라라고 이름하였느니라. 대개가 제수가 지나가니 수경에 보면은 남제는 남쪽에 있는 제수는 동쪽으로 원구현 남쪽을 지나가고 또 동쪽으로 정도현 남쪽으로도 지나가고 또 동북쪽에서는 하수 동쪽, 하수의 동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피라고 하는 것은 해서 급이라고 하는 말과 같고, 맹저라고 하는 것은 이하에 보면은 바로 맹저, 모두제자를 쓰고 맹저라고 하는 이 글자로 쓰였느니라. 지리지에 보면은 양국계, 양국 조향현 동북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남경 우성현 서북쪽의 맹저택이 바로 이곳이라. 증시왈 피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라고 하는, 그죠? 덮을 복이라고도 하였으니 하수가 연일일세, 그 하수가 퍼져가지고 넘쳤기 때문에 도기 여파하여 그 나머지 그 물결들을 인도하여서 이부 맹저한데 맹저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불상입여라. 그죠?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택도 인도하여서 맹저에 이르게 하셨다 해서 평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그 땅을 이제 토지를 보았더니 기토는 유양이니 하토는 분로로다 그랬습니다. 그 토질은 대체로 보니까 전부 다 부드럽고, 양이라 흙덩이 양자가 되는 거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하토, 그 아래의 흙은 분노라 그랬으면, 분하면은 우리 이미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양, 부숙이 잘 된 흙이니까 기름지다 앞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은 검은 흙 로니까 기름지며 검도다. 그러니까 대체로 검은 흙들이 기름진 흙들이죠. 막 그 부토 이것저것 낙엽들이 썩은 게 많으니까요. 토 불언색자는 기색 잡냐일세라. 여기서 보통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에 대해서 무슨 색깔이라 라고 처음에 표현하지 아니한 것은 색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 로라고 할 때는 조금 성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안씨는 현이 소자를 위지노라. 검으면서도 그 성글다라고 했으니까 저기 성글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부엽토도 이런 경우가 되겠죠. 부엽토 같은 경우 흙이 이렇게 잘 부서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륵 같은 거, 진흙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차질고, 여기는 그래서 성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다라 로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기토 고하지 부동이라. 그 흙이 높고 낮음이 같지 않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흙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궐토 대체적인 땅들은 참 부드러운데 하토 아래쪽으로 있는 것은 조금 더 기름지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요. 59장. 그래서 이제 그 토질에
맞는 전을 보면은 유 중의 상이요. 농산물을 그저 이렇게 부세하는데 중의 상이니까 4등급이죠. 기, 부는 섞었으니 그랬으니까 상 중에 중이로 상의 중이로다 그러면 상의 중은 바로 2등급이 되겠죠. 부세는 그런데 이제 섞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1등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으로 쓰네요. 잡출 제1등이라 그러니까 제1등을 바로 섞어서 이 제1등을 내느니라. 좋은 게 있으면 그냥 1등급으로 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은 공은 칠, 시, 치, 저요. 비는 섬, 광의로서니 역시 사로 읽어야 되겠죠. 사, 공, 경착하도다. 곡물은 오칠, 그 다음에 모시, 풀, 그 다음에 가는 갈포, 그 다음에 모시배, 모시배 저자죠. 그리고 그 광주리에 담는 것은 섬광이니까 바로 고운솜, 솜광자입니다. 고운솜이로서니 그 다음에 곡물을 경착, 그 다음에 명을 바꿔서 경착이 되니까요. 경을 가는 숫돌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경을 가는 바로 숫돌을 바쳤도다. 경 그러면은 악기가 되죠. 제사에 쓰이는 제례하게 쓰이는 그 경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왈 주례에 보면은 주례 지관사도 제사에 제사직이 있는데 그 제사직은 칠림지 정은 20유오하니니까 칠림 그러니까 온나무 숲이죠. 온나무 숲에 그 부세하는 것은 그죠? 부세하는 것은 20유온이라고 하는 20유라고 할 때 유는 여기서 2라고 하는 거 20하고 5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20분지 5라라는 겁니다. 20분지 5이고 그 다음에 20분지 5이고 주의 정한대 주나라 때 이걸 가지고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찬해 공자는 그런데 여기서 공이라고 한 것은 개 예주 제주의 위기내라. 그러면은 이 예주 땅은 주나라 때에는 바로 주나라의 기내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나라 때 천자의 그 땅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때 주나라 때에는 제사가 장기정이 부제공이요. 제사가 그 세금을 담당하는데 바로 별도로 공물을 짓지 않았고 우나라 때에는 예주는 지금 뭐예요? 요임금, 순임금이죠. 그 요임금 때에 바로 기외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 우공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공물로 바쳤다. 공물이라라고 하였느니라. 추, 차이면 이러한 뜻을 미뤄 보면은 기불언 공자를 가지라. 앞에서 우리 맨 처음에 기주라고 하면서 기주에는 별도로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기주의 백성들은 다 천자의 그것이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냥 조달하는 거고. 안사고가 말하기를 직저 이위포금연이라. 바로 그 직저니까 그 모시를 짜서죠. 모시를 짜서 그 다음에 포와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건 누일 연자가 되니까요. 포를 짜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고 또 누여가지고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쪼이는 겁니다. 햇볕을 쪼여가지고 아주 곱게 뽀얗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시를 짜가지고 배도 만들고 그냥 배포 그냥 포로도 만들고 아주 햇볕에 쨍쨍 짜가지고 하얗게 고운 그 모시를 만들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경에서는 다만 시여 저하니 그러니까 시도 쓰고 저를 곡물로 바쳤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저라고 한 것은 성포가 되겠죠. 포를 만드는 것이 되고 그냥 모시풀 자체는 미성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포를 만들지 아니한 것 두 가지를 지금 바쳤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는 모시풀과 또 모시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가 상례라 가히 자세하지는 못하니라. 과연 모시풀을 그냥 바쳤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바치려면은 이걸 별도로 또 말려야 되는데 그냥 모시 자체를 통째로 말리면 나중에 작업하기 어렵겠죠. 별도로 다시 말리는 것도 그래서 이게 그는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면예라 하니까 고운 솜이라. 경착이라고 하는 것은 치경지 착예니 숫돌착 맞겠죠? 숫돌착. 경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을 다스리는 그 숫돌이니 역시 비소 다스린다는 거 경을 어디에 세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 비소 상용지 물이라 평소에 쓰는 물건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비상공이요 항상 공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필대 사명이 역시 필대 사명이 후에 납이니 반드시 자 임금의 명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납부하는 것이니 양주 귤유로 동이라. 양주에서 귤과 유자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양주에서는 먼저 귤과 유자를 말하였고 여기에서는 사공경착이라고 하는 그 사공을 먼저 얘기한 것은 지금 귤주라고 하는 거 잡아서 295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9쪽에 보면은 자 권비는 직패요 그랬죠. 그러면 바구니에 담는 것은 자개무늬가 들어가 있는 비단이 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이제 귤과 주는 그 싼다. 그저 귤과 주를 포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다? 이걸 특별히 포장하는 경우는 사공이라. 임금님이 명이 있을 때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귤과 그 유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앞에는 권비는 바로 직광이라 그래서 고운 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이 있으면 사공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귤을 언제 뭐 싼다라고 말했으니 곧 권비지 문에 무혐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귤하고 유자를 기권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권비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 유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석공제후요. 그래서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 명을 받고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뒤에다 두었을 때 귤하고 유자라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경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그 권비지 문과는 그죠? 권비지 문과는 혐오 상속이라 잘못하면 서로 간에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만약에 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 권비 섬광 그 다음에 경착 만약에 사공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광과 그 다음에 경착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 다음에 임금님의 명이 있으면은 갖다 그때 바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섬광과는 나눠야 되니까 그죠. 원래 패백 그 대바구니에다 담는 것은 그 짠 배나 이런 솜 같은 거니까 그거 해두고 그리고 별도로 경착만을 바로 사공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언사공을 먼저 두었으니 제2번지 법이라. 이것이 바로 말을 세우는 법이니라. 역시 뒤에 310쪽에 61장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석공이라 라고 하는 것을 사공이라 라고 바꿔 놓으세요. 사공이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61장 부낙하여 다로하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만한 곡물들을 자 낙수에 띄워 가지고 하수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일단 끄고 하수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자 하수를 통해 가지고 바로 기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예주는 예주는 제도 최근하여 제도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예지 동경은 예주의 동쪽 경계는 경자입하하고 자 스스로가 하수로부터 들어가고 스스로가 곧바로 경이니까 곧바로 스스로 하수로 들어가고 예주의 서쪽 경계는 부낙 그죠 낙수에다가 띄운 뒤에야 하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되나요? 이 화양흑수의 유양주라.
화산의 남쪽과 그 다음에 남쪽과 흑수의 양주라 그러니까 양주에는 지금 뭐냐면 화산의 남쪽 그 다음에 흑수가 온전히 들어가 있네요. 양주지 경은 동거 화산지 남하고 양주의 경계는 동쪽으로 화산의 남쪽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흑수에 의거하니라. 화산 즉 태화하니 화산인즉 바로 우리가 태화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현 도산하고 저 도산편에 나타나고 흑수는 현 도순이라 도수편에 나타나니까 그때 자세히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3장을 보면은 민파기예하여 그랬습니다. 민산과 파산에 이윽고 심고 기르며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앞에서 물이 다스려져 가지고 이 높은 쪽은 먼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산과 파산은 이산명이라 그랬고 민산은 지리지에 보면은 촉군 그 다음에 전저도현 서요니까 그죠. 서요죠. 서쪽 변방 이제 변방요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서쪽 변방 바깥에 있으니 요라고 하는 요행이라고 하는 데도 쓰이죠. 중용에 뭐 어디에 쓰였죠? 군자는 거의 사명하고 소인은 행험이 요행이라. 아유 공부 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지금의 금의 무주 문산현이니 강수가 나오는 곳이라. 조씨가 말하기를 촉기 산근 강원자를 통위 민산하니 그러니까 촉당에서 산으로서 그죠? 산으로서 바로 강에 바로 그 원료와 가까운 곳을 통틀어서 지금 민산이라고 하니 연봉 첩수하여 봉우리가 그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몇 뿌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되면 몇 뿌리가 서로 가까워서 중첩 험정하여 그죠? 매우 중첩되고 매우 험하고 그 다음에 멀어서 그냥 험저라고 험하여서 불상원근이라 그죠? 가깝고 먼 것이 우리가 자세히 하지 못하느니라. 매우 험해서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청성 천팽 그 다음에 제산지 소환료는 개고지민산이니 청성과 그 다음에 천팽에 있는 여러 산들을 삥 두르고 있는 것은 다 옛날의 민산이니 청성은 내기 제1봉이라 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1봉이고 파총산은 지리지에 보면은 운채 농서군 지도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양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서쪽에 서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흥원부 서현 삼천현이라. 대개가 파총의 한 산이 과오 양현운이라 두 개의 현을 지나간다라고 한 것이라. 천원기 척하여 우리가 탕척이라는 말 천원이 내와 여기선 벌판원자입니다. 내와 벌판이 이미 그 탕척에 따르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와 벌판이니까 냇물은 냇물대로 벌판은 벌판대로 이미 드러난 거죠. 씻겨져서 수고불치하여 그 다음에 물이 다 흘러가서 머무르지 아니하여서 무범람지 환하니 더 이상 범람할 범이랄 넘칠 근심이 없으니 기산에 이가 종예야라. 이윽고 이미 가히 파종하고 바로 그 기를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수와 잠수가 이 기도하도다. 이윽고 물을 얻었도다 그랬으니까 타수 잠수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아까는 타수 잠수에다가 49장에 301쪽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타수와 잠수가 이윽고 자 물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지금 어디에 아까 보니 그래서 맨 처음에 이 301쪽에 보세요. 그래서 이하에 보면은 자 물이 강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타수라 그러고 한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잠수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타수 잠수 지금 앞에서 이미 둔 것이고 다시 311쪽에 64장으로 가면은 차는 강한 변류지 소 양주자애라. 자 강수와 한수와는 별도로 흘러서 지금 양주에 있는 것이라. 타수는 지리지에 보면은 촉군 비현에 강수와 타수가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대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비현은 지금의 성도부 비현이라. 그리고 지리지에 보면은 촉군 문강현에 강수와 타수가 서남쪽에 있고 동쪽으로는 강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문강현은 지금의 영강군 도강현이라. 그 다음에 잠수는 지리지에 보면 파군, 그 다음에 굉거현, 석거현, 굉거현, 탕거현, 탕자. 요 글자가 탕자 해가지고 통과할 탕자, 진면자 밑에다가 그 돌석자 탕거현에 잠수의 그 서남쪽이 강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탕거는 지금의 거주 유강현이라. 역도원이 이르기를 탕거현에 대혈 큰 구멍이 있어서 자 물이 그 속에 그저 물이 잠수가 들어가니 그 다음에 정자 이게 뭐냐면 별 이름 강자입니다. 그 그물망자에다가 그 발을 정자 쓴 것이 별 이름 강산의 아래쪽을 통과하여서 서남쪽으로 잠겼다가 나와서 다시 남쪽으로 강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물이 그저 그 지리지에 보면은 한중군 안양현에 잠곡수가 나와서 그죠 이렇게 그 말렸던 것이 다시 그 물이 나와가지고 서남쪽으로 한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잠이라고 하는 이 그 오지병격자 쓴 것은 보면은 의미 역시 똑같이 잠이며 안양현은 지금의 양주 진부현이라. 또 양주를 살펴보건대 강한의 근원이건을 여기서 그 부지라고 하는 거, 지라고 하면 보통 기록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자 그 민산의 그죠? 얘는 심는다라는 거니까 민산에 심는 것은 지금 도강 바로 강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강을 그 물기를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총산에다가 파산이죠. 그냥 파산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양수를 다 인도해서 물로 빼냈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타수를 인도하인즉 타수를 자 이렇게 물기를 인도했다라는 거 타수도 역시 쭉 빼낸 것은 바로 그 빼내면은 강실이요. 다 강수가 다 하고 오니까 강수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고 잠수를 그 다음에 그 인도하면은 바로 한실의라. 그래서 한수로 다 그죠 들어가느니라. 다실자는 뭐 들어간다. 그 한수 어쨌든 다 한수 합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한수로 합해진다. 그 다음에 민파하고 저 위에서 바로 민산과 파산, 그죠? 민산과 파산을 지금 기록했고 이 아래에는 타수하고 잠수를 기록했으니 강한의 원류를 여기에서 바로 드러낸 것이라. 강한의 원류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였으니까 물기를 다 이제 인도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난 제일 높은 지역이 되겠죠. 채산과 몽산에 여평하시며 그랬습니다. 바로 채산과 몽산에서 여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여제사를 지냈다.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평수토 개념이죠. 평이라고 하면 평수토.
평수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가 8번째 주가 되고, 잠깐만 보자. 8번째 주. 나중에 옹주 하나 남았죠. 그래서 그 평정되었음을 여제사를 지내니까 그 산에다가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여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채와 몽은 이 산의 이름이라. 자, 그 다음에 채산은 어디예요? 여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금의 아주 엄도현에 있느니라. 몽산은 지리지에 보면은 촉군 청의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옹주 명산현이라. 역도원이 산이 그죠? 산상 하게 하니 산의 위가 합해지고 아래가 열려져 있으니, 위가 합해지고 아래가 열려져 있으니, 아래가 열려져 있다. 위쪽은 닫고 그 사이로 말수 경기 가네. 자, 말수가 그 사이를 급하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애의 수맥이 표질하여, 혼애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수맥이 아주 표질감 매우 빨라서 역대의 환이러니 누대로 근심이 되었더니 그 촉군의 태수 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졸착평혼애하니 마침내 바로 뭐예요? 그 혼애를 파가지고 뚫어가지고 평평하게 하였으니 즉 차이산은 지금 채산과 몽산은 제우에도 우임금 때에도 위용공다야라 하니, 또한 뭐냐면 그저 이 토목공사는 그 공을 씀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였느니라. 제산할 산에 제사 지내는 것을 여제라. 이건 뭐 앞에서 순임금 편에서 이미 공부했고, 여평이라라고 하는 것은 치공필이 여제하라. 세계 최고의 IT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공이 그죠? 그 다스려서 공을 다 하고 그리고 여제를 지냈다라는 것이라. 그 다음에 지적하시다. 화의에 바로 공적을 이루셨다라고 했는데요. 화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하면 지명이라 그랬습니다. 엄도의 그 서쪽, 이건 엄도현의 이서라고 하는 지역명입니다. 엄도현의 이서현에 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도가 있으니 혹 그 땅인 듯 하니라.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지금 조열지가 쓴 글을 이렇게 살펴보건대 화의는 아니라 지명이 아니고 두 물이라. 화수하고 이수라고는 두 물인데, 화수는 지금의 아주 경현 북쪽의 화천이니, 물이 자만개 글자가 암자죠. 암주. 그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죠. 만족의 경계인 남주 동서쪽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에 몽산을 지나가니,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지름길 경자니까 몽산을 아주 빠르게 지나가니 이른바 청의수, 이른바 그 청의수이면서 그 다음에 민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수는 파군 어복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한산현 남쪽을 지나고 또 동쪽으로 이도현 북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강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이 두 설을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건대 미가 필요. 그러나 반드시 가히 꼭 그렇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다만 지금 이 경에 지적이라라고 해서 경을 이루었다,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그죠?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밑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면은 5공편 6장에 보면 기주에서 표회지적이라 그랬고, 66장에서 양주의 화이이적이라 그랬고,
저 뒤편에 77장에서 원습 지적이라고 하는 세 군데의 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표의 원습은 바로 뭐냐면은 담의 원습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담의 원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첫 번째 나온 6장에 있는 담의, 그 다음에 77장에는 원습 지적, 이 두 군데는 이미 바로 다 지명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지적이라고 아마도 그 뭐예요? 땅의 이름이 아닐까 하고, 혹 지명이라면은 역시 또 물로 인한 것인데, 물로 인하기도 하는데 가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빼가지고 이 지역이 뭐예요? 평수토 해가지고 땅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겠죠. 대체로, 그죠? 앞에도 이미 기도라고 하면 이윽고 물을 다 다스렸다, 물기를 내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때 드러난 토질이 뭐라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물이었다면은 이미 기도에서 이윽고 다스려졌다 표현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지명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궐토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검을 여자니까 푸르고 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체로 그냥 이것도 검다라니까 토질이 좋으려나요? 여라 그랬는데, 그 68장에 보면은 그래서 궐저는 유하의 상이요 그랬죠. 아래의 상이니까 매품 7등급, 그죠? 그 다음에 궐부는 하의 중이니까 몇 등급? 8등급. 3차기로다가 3등을 다 섞었다 그랬으니까 3등을 섞었다 그러면 잡출 제 7등, 8등. 7등과 밑에 있는 하니까 9등이 되겠죠? 7등, 9등을 다 섞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부세를 지금 살펴보건대 잡출 타등자는 그러면은 다른 등급과 그저 섞어서 낸다라고 하는 것은 혹,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바로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제대로 설명합니다. 혹 위세유 풍흉이라 하고,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또 어떤 해는 흉년이 드는 때도 있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아니다, 호유 증감이라니, 그저 세대별로 집집별로 뭐냐 호별로 어떤 데는 많이 되면은 증하고 또는 감했다라고 하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아니라 이겁니다. 세대별로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의작한데, 아마도 생각하건대 지력유 상하여 지력이 높고 낮음이 있어서 연분부동하니 해마다 나뉘는 것이 다르니, 그러니까 한 해 풍년 들었다 그럼 우리가 감농사나 이런 건 확실하죠. 한 해 풍년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감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력이 쇠서 좀 덜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지력이 이제 쇠하고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같지 아니하니, 이를테면은 주관에 보면은 주나라관직, 여기는 지관사도편에 보면은 전인력 제역지류라 그랬죠. 전에 보면은 인력과 제역이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밑에 주석회 해설 괄호 열고 보면은 불력지 지는 그랬습니다. 불력의 지라고 하는 것은 가백묘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땅은 집집마다 백묘를 두는 것이죠. 백묘를 두는데, 그러니까 항상 매일 늘 백묘를 지금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백묘만을 두면 맨날 거기다만 갈면 어떻게 돼요? 지력이 쇠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은 인력지 지는 그랬습니다. 인력의 지라고 하는 건 가 200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역의 땅이라고 하는 가 300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질의 상토 같은 경우는 계속 농사 지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적으니까 그 해마다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죠. 지력이 쇠하죠.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 퇴비를 계속 많이 뿌립니다. 봄에 되면은 논에다도 황토 뿌려가면서 계속 지력 북돋우는 거죠. 자,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뭐 그 땅 다스리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질 좋은, 그래서 불력지 지라고 하는 것은 질 좋은 땅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거는 또 이제 1년마다 해갈이 해주는 거죠. 그것은 인력지 지라 그랬습니다. 200묘가 되고, 그러니까 백묘에서 이제 하나는 쉬고 하나는 하고, 그 다음에 제역지 지 그러면은 300묘를 두고서는 2년 쉬고 한 번 경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것이 3등급의 전품제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관에 보면은 저는 인력 재전의 류라, 그죠? 1년 쉬고 하고 하는 거, 아니면 또 2년 쉬면서,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부의 등재는, 그죠? 등급문, 등급의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면은 상하에, 그죠? 상하에 연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하가 있어서 해마다 이것이 역시 나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분지 정분은, 아니 분이 아니라 기 땅인가요? 상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기지 정분은 제1등이로되 기주의 정분은 1등인데 간세 제2등야요. 그 다음에 그 간세 사이사이니까는 뭐예요? 한 해를 걸러가면서는 바로 제2등급이고, 그러니까 한 해는 1등급이지만 또 한 해 걸릴 때는 2등급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양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7등급인데 그 다음에 바꿔가면서 6등급을 하고, 예주의 정부는 2등급인데 간세마다 제1등급이고, 양주의 정부는 제8등급인데 간세 바꿔가면서 제7등급 9등급을 내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잡출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출이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섞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횟수마다 땅의 토질이 좋고 나쁜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해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 아니면은 호별로 증감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필류 조목 상구나, 당시에는 틀림없이 이 각 조목마다 자세하게 갖춰져 있을 테이지만은 금부존이요. 지금 이것이 자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서지소재는 지금 이 여기다가 서경에다 쓴 것은 특법례라, 다만 법례일 뿐이라, 그냥 두루두루 대략 이렇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 그래서 약위세지 풍년과, 그래서 그 해의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흉과, 그 다음에 호별로의 증감이라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구주가 다 그러할 것이니, 하도고 기양 예양 사주 언제리요. 어찌 다만 기주와 양주와 예주와 그 다음에 양주 이 네 주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는가?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 그럼 채침은 어디에 표를 맞추느냐면은 해마다, 그죠? 그 해마다 우리가 인력지 전이냐, 아까 줄에 나오는 인력지 전, 아니면 뭐 제역지 전, 아마 혹시 이런 종류가 아닐까, 막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제69장. 자, 기공은, 그래서 이제 땅의 품질도 나눴고, 그 다음 등급도 나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곡물은 뭐냐? 뭐예요? 구 그랬네. 구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구는 옥경이고, 그 다음에 철은 유철이라 그랬는데요. 유철이라 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시우세라 라고 하고요. 무쇠를 불려서 만든 쇠붙이라. 무쇠를 어떻게 불려요? 불린다는 게 뭔가요? 달궈가지고, 그죠? 달궈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부드럽게 저기 말 담금질 해놓은 거. 그래서 유철과, 그러니까 유철과, 그 다음에 은루와, 루라고 하는 것은 강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히 강루야니, 그래서 새길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은루와 그 다음에 노경과 웅비와 호리와 직피로다 그랬습니다. 옥경과 철과 그 다음에 유철과 은과 강철과 그 다음에 노 돌화살촉과 그 다음에 경 석경과 웅비, 그죠? 곰과 큰곰, 호리 여우와 살쾡이, 그 다음에 직피, 이때 직은 여기서는 모직과 가죽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다시 한번 원문으로 본다면은 아까 경은 석경이고, 맨 끝에 첫 번째 줄 보면 철이 선어 은자는, 자 철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은보다도 먼저 말한 것은, 먼저 한 것은 철지이다 은야일세니, 철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보다 많기 때문이니, 후세 초국나라의 탁시 정시 이위 철야로
부의 봉군하니. 자, 나중에 보면은 어디냐면 총나라에서 보면은 탁시와 정시가 철을 불려서, 그러니까 야금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철을 불려서 야철이 되겠죠. 철을 불려서 그 다음에 그 부유함이 누구하고 비겼느냐면 봉군, 천자로부터 봉을 받은 군주와 그 부가 비슷했으니, 견주었으니, 그 양주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제의 철이라. 더욱, 그죠? 어디냐면 철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철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잘 이거를 야철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갖다 이제 팔고 하면은, 왜냐면 철 같은 경우는 어디 쓰면 실은 말 그 구배도 이렇게 다 쓰죠. 그래서 쓰임새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 이 양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요. 직피라고 하는 것은 양주의 땅은 살림우다하여, 살림이 매우 많아서 수지소주라, 짐승들이 뛰어다니느니라. 웅비 호리 사수지 피는, 곰과 큰 곰, 여우와 살쾡이, 이 네 짐승의 가죽은 재지 가위 구요. 자, 이것을 옷을 지어서 가히 갓옷으로 만들만 하고, 그 다음에 취모는 그 고운 고운 털은, 그죠? 고운 솜털은 직지 가위, 되게 이것도 어려운 글자죠. 처음 보는 글자. 융단 개자, 그죠? 그 털로 해서 바로 융단을 짜느니라. 짜는 융단 개자. 그 그물망자에다가 언덕한자에다가 불꽃염자 칼도 이렇게 써놨네요. 융단을 해서 아주 잘 짜가지고 위에 나중에 털하면 또 쫙 밀면 아주 보들보들한 융단이 되죠. 이게 양주가 지금 요 양주는 어디냐면 저 서쪽이죠. 다 서쪽이죠. 서쪽이니까 그 짐승들 키우기 좋은 데죠. 그 다음에 임시왈 서주는, 그죠? 서주는 공부경이요. 그죠? 뜬 그 옥돌을 곡물로 바쳤고, 경쇠를 옥돌로 바쳤고, 이 양주에서는 기공옥경하고, 그죠? 옥과 경을 또 바쳤고, 그러니까 옥경을 바쳤다라는 옥하고 별도로 또 경쇠를 아예 만들어서 바친, 경쇠가 아니라 그 경이죠. 경을 직접 만들고 또 석경을 바쳤으며, 예주는 경착하니, 그러면은 경을 가는 숫도를 바쳤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그러면 앞에서 석경 같은 건 그냥 돌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을 다듬을 수 있는. 그래서 저 중앙정부 쪽에 이 아주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래쪽에 지금 바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숫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걸 보건대 당시 악기라고 하는 것은 경죄의 중이니, 경이 가장 중한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경이 가장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음악이 팔음이 어우러지는데 뭐만 잘 되면은 경만, 그죠? 경만 같이 어우러지면 그 음악은 완벽하게 다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악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히 여겼다, 여기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비 성각이 제 청탁 소대지 간하여, 그 소리가 탁탁 하면서, 각각 탁탁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소리가 탁탁 하면서, 원래 탁이라고 하는 것은 각으로서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은, 그래서 궁상각 치우에서 각은 목의 음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바로 목소리로서, 그죠? 그죠? 나무는 궁상각 치우, 목소리가 되고, 여기는 상이 되겠죠. 금소리가 되니까. 금소리인데 또 지금 쇳소리가, 돌소리가 되니까 그 소리가 각이면서 각으로서, 그 다음에 청탁과 그 다음에 대소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난득히 화자해라. 가장 그 화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에도 그렇게 해서 소리의
어려움으로 표현했죠. 궁상각치우 경.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토음이 궁, 여기가 상, 그 다음에 각, 치, 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경은 여긴데, 그죠? 여기에 서방태가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럼 경은 뭐와 아까 소리가 누구하고 가깝다? 금극목, 금극목. 여기하고서 여기가 금이 되고 목이 되고 극목이죠. 다시 말해 소리에 가깝다라는 거 잘못하면은 이게 목기의 소리, 목관 소리를 다 잡아먹게 되겠죠. 그죠? 이 소리가 워낙 돌 소리가 되니까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음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고 제일 낮은 소리가 어느 거예요? 여기가 제일 낮은 소리죠. 81음 저기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소리 40 여기인가요? 여기가 제일 높은 소리. 그러니까 제일 낮고 제일 높고인가요? 그 다음에 제일 맑고 우리 앞에서 계산 다 한 건데 81음, 72음 앞에서 계산한 거. 자, 하게 한번 봅시다. 잊어버렸으니까 169에 있나요? 거기에 보면은 궁이 81, 그 다음에 72, 맞죠? 여기가 72줄. 그 다음에 각이 46, 46이 되나? 아니, 64가 되고, 54, 84. 64. 그 다음에 54, 84, 48. 뒤로 읽어야 되죠. 48, 이렇게 되니까, 제일 그 줄수가, 그 실의 수가 많은 게 제일 낮은 소리가 되는 거죠. 제일 무거운 소리가 되고, 제일 무거운 소리, 제일 탁한 소리가 되죠. 제일 탁한 소리가 되고, 실의 수가 제일 낮은 거 요거네요. 그죠? 48이 되니까, 얘가 우 소리가 되고, 제일 맑고, 제일 높고,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석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래서 그 소리가 각으로서인데 각으로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각이면서 여기서는 각이면서보다 각지면서 해야 되겠네요. 돌소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각지면서로 하고, 그 다음에 청탁과 대소의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청탁과 대소의 사이에 있어서 화음을 넣기가 가장 어렵다. 각지다. 모난다. 그냥 모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모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모나서 돌소리니까 모나서 청탁과 대소의 사이에서 어려우니라 라고 표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